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토익 시험이 계속 밀리고 있죠. 공부하시는데 짜증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다 풀었는데 어떤 책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현재 이런 문제집 풀고 있는데 ETS 문제집과 비교했을 때 틀린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기출문제집을 다 푸셨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샀고요.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RC에 있어서는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제가 처음에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게 토익은 한 시험 문제집 한 7, 8건 풀면은 성적이 그냥 뛰어, 그냥 900을 찍어 라는 말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이 왜 나오게 된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는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할 건데 토익은 저처럼 양치기만 믿으면 망합니다. 저는 양치기를 믿었고요. 거의 문제집을 10건 가까이 풀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낙담을 했었기 때문에 양치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무분별의 양치기는 정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양치기를 하실 때 제대로 양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성적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양치기라는 거는 독해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독해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팩트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문제집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해 드렸지만 독해를 많이 해라, 지문을 7번에서 10번 정도 읽어라 하는 게 다 문제집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집을 많이 읽어서 너의 독해 실력을 올리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아마 문제를 그냥 많이 푸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책값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많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익숙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런 양치기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치기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양치기는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책값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독해를 많이 하셨고 기출문제집 잘 풀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서는 양치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문제를 제대로 풀었고 문제를 접근하는 논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 또는 조금 다른 문제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적용한다면은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 문제까지 다 양치기로 많이 읽으신다면은 여러분의 독해 실력도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RC를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해드린 3단계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신다면은 그 이후의 단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려면은 제가 말씀해드린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단계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0단계부터 있습니다. 0단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서가 없이 바로 기출 문제를 푸신다면은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비추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개념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빨리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능 기준으로 영어 1등급도 계실 거고 그 외에 뭐 2, 3, 4등급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해 드리지만 수능보다는 토익이 쉽습니다. 수능은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문제를 주어주고 그거를 풀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보는 문제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본다기보단 내가 얼마나 독해를 잘하고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어느 정도의 문법적 지식이 있으면 거의 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가장 다른 게 문제 형태가 다릅니다. 수능에서는 빈칸 문제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토익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독해만 잘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수능처럼 뭔가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을 바로 풀었을 때 그 괴리감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서를 잘 보신다면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 있죠. 그 책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영어 실력이 다르고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빨리 기본서를 보시고 문제집을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LC 같은 경우에는 꼭 기본서를 보고 공부를 해주세요. RC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LC에서는 좀 문제 유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LC는
문제집을 풀어도 무조건 기출 문제집만 푸시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제집은 다 RC 기준이니까 LC는 그냥 기출 문제집만 많이 돌려주세요. 그 이유는 그냥 성우가 다르고요. 다른 성우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걸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이겠죠. 근데 그런 노력은 노력 대비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서를 안 보고 바로 문제집을 푸시는 분들,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시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기본서를 한번 보라고 권장해 드렸을 때 기본서를 보고 나서 토익을 더 빨리 끝내시는 분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토익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면 기본서를 먼저 보시고 기출문제집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ETS책 공부를 하는 거죠. ETS책을 공부하는 이유를 수능에 빗대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수능을 보셨다면은 분명히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수능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풀어보는 문제가 뭘까요? 전년도부터 해서 한 5개년 정도의 수능 문제와 6월, 9월 모의고사를 많이 풀겠죠. 그렇게 먼저 푼 다음에 이제 다른 류의 교육청이나 사설 문제집을 풀잖아요. 저는 이게 토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익은 ETS에서 문제를 내는 거고, ETS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ETS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는데 정말 유명한 천재 문제집을 풀었더니 거의 20개 넘게, 거의 30개 가까이 틀렸던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틀리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문제집을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해당 브랜드의 개념서는 항상 제가 추천해드리는 만큼 정말 좋습니다. 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집을 풀 때 제 경험을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은, A라는 문제를 풀 때 A라는 접근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설지에 적혀져 있었고, A 하시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비슷한 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저는 많았던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가지의 방법이 정말로 정확하다면 그 방법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 풀 때는 좀 다르고,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또 다르고, 그런 류의 헷갈리게 하는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들었던 게, 문제를 많이 풀어도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는데, 그 문제집을 풀고 나서 분명히 실력이 안 올랐다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건 특정 브랜드의 문제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다 그렇게 내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개념을 잘 쌓고 그러한 문제를 풀 때 접근법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좀 약간 더 고난이도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런 방향을 잡는데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ETS 문제집을 풀어보셨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회독이죠. 회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4분짜리 노래를 듣는다고 해도 한 번 듣고 그 노래에 대해서 정확히 따라 부른다거나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것을 한 번만 보고도 그 속에 담겨진 의미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ETS 책을 한 번 풀어보셨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볼 때,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 전에 ETS 문제집을 거의 3번 보고 갔고요. 3번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배웠던 거는, 문제를 풀 때 제가 접근했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지문을 읽을 때에도 기사문일 때는 이렇게 읽어야지, 광고문일 때는 이렇게 읽어야지, 또 연계형에서는 이런 힌트를 가졌을 때에는 이런 류의 접근 방법으로 하니까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라는 저만의 노하우를 쌓았고, 그것을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방법을 계속 적용해 보니까 비슷한 문제 또는 비슷한 형태의 유형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접근했던 방법으로 풀었을 때 맞는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험 점수에도 확실하게 변화가 생겼고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독을 안 해보셨다면 진짜 한번 회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회독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할 게, 전에 문제 풀었을 때 이게 답이었어 라고 답을 찍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생각했던 힌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단서를 찾고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논리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어떤 거 힌트를 보고 이거 저번에 봤을 때 이거였어 라고 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해독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2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독 때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라는 걸 저는 발견했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오늘 핵심인데, 사설 문제집 풀기입니다. 사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푸셔야 돼요. 괜히 돈만 날릴 순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그런 브랜드의 문제집을 푸시면은 스스로 되게 실망을 하실 거고 되게 낙담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추천해드릴 문제집은 딱 2권입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한 신화공 토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해설주의 모의고사. 해설주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 영상 소개할 때도 분명히 나왔던 책이고요. 제가 이 두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책이 기출문제집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유사한 문제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있는 문제와 기출문제집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천재 기출문제집과 신화공 토익 950 실전 모의고사 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나왔고요. 신화공 토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나왔어요. 확실하게 문제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과 가장 유사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문제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있죠? 자동차 수령과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또 양식이 있고 188번에 멀티플 로케이션이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사한 문제를 신화공 토익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있고 자동차 수령과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있고 어떤 양식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멀티플 로케이션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무조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단서는 답이 유사한 경우를 말씀해 드린 거고요. 비슷한 정보가 나와서 이러한 답이 가능한 거지 답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을 반영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187번에 보시면은 미래 시제에 대한 답이 정답인데요. 187번 문제를 봤을 때 과거 시제에 대한 답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집을 푸실 때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저번에 봤던 유사한 문제라서 비슷한 답으로 치워도 되겠지, 또는 유사한 형태의 답이 무조건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문제가 단일 지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표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이 신화공 토익에도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분명히 여러분이 방금 보셨다면 이 책에서도 분명히 비슷하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지문인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가격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일정에 대한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 신화공 톡에서 찾아보면은 이메일에 대한 내용과 나오고 가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정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되게 유사한 형태의 지문이라는 것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비슷한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논리를 제대로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가 토익 기출문제집 5회분 책과 해설주의 모의고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비슷한 연경 지문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지문이 있고 유사하게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해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석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단어도 정말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파트 5를 공부하실 때 이 문제 해설들이 정말 많잖아요. 딱 한눈에 봐도 정말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실 때 뭔가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 책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지문은 일정이 나오고 이메일이 나오고 편지가 나오죠. 이것을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나오고 이메일이 나오고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194번에 런에 대한 유사한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193번에도 런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같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러니까 절대 기억만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어떤 표가 나오고요. 이메일 그리고 어떤 티켓이 나오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문을 이 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지문과 되게 유사하죠. 어떤 정보가 나오고 이메일이 나오고 어떤 티켓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파킹 퍼밋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본 지문과 유사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조건 틀리니까 제대로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문은 이메일이 나오고요. 어떠한 알림판이 나오고 주문 양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문이 있습니다. 이메일이 나오고요. 어떠한 광고문이 나오고 주문 양식이 있죠. 제가 보여드린 이런 문제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요. 적용 연습을 하실 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토익 문제집 풀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풀어봤던 문제집 중에서 가장 토익 문제와 비슷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책이 방금 소개해드린 두 책이었어요. TS 천재 두 번째 기출문제집이 나온 게 2019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2020년 3월이기 때문에 그 책을 반영한 책이 나왔을 리는 없겠죠. 2018년에 나온 천재 문제집 첫 번째 책과 2017년에 나온 기출문제집 RC 5회분 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한 문제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두 책입니다.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푸셨고 회독을 많이 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만드셨다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두 책을 푸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여기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그럼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주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